안녕하세요. 젠플릭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2022년에 개봉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 2037입니다. 결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윤영, 꿈 많은 19살 소녀입니다. 엄마!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보지만 듣지 못한 건지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런 엄마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윤영. 기다리지 말라니까. 짜잔! 내가 좋아하는 피자는 아니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찹쌀떡. 안 닮았어. 윤영의 엄마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와, 이 코스모스는 어제 거보다 훨씬 더 크네. 근데 이제 꺾어오지 마, 엄마. 얘네도 아플 것 같아. 엄마를 닮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윤영. 가자. 비록 둘뿐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독화 훈련 시간. 싫어도 해야 돼. 수업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해야 돼. 이제 아빠도 없는데 나 없을 때 엄마 혼자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응. 안녕하세요. 아유. 에이, 엄만 다음 말이 이어서 해야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야지. 말해서 망가진다. 잘하네 우리 엄마. 아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알바 재밌어서 그래. 괜찮다니까. 윤영은 엄마에겐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루빨리 공무원이 돼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아르바이트 중인 윤영. 야 맞다. 야, 윤영 언니 공무원 시험 합격했나? 아니 한국사 점수가 좀 부족했대. 대박. 야, 좀 부족했으면 다음엔 바로 패스하겠네. 당근 껌이지. 근데 고등학교 졸업 안 했는데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거야? 아,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예쁜이는 먹는 거 말고 기억하기 싫지? 응? 많이 먹어. 자, 우리 선물이야. 다음 시험 때 꼭 합격해서 공무원 되기다. 수석으로 꼭꼭 씹어 먹어버려. 할 수 있다. 화이팅! 언니, 엿 먹을래, 엿? 누가 연습 아니야. 집에 가기 전엔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엄마와의 행복한 미래를 떠올리곤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었죠. 윤영의 엄마 경숙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휴식 시간 틈틈이 사랑스러운 딸의 사진을 보며 힘을 얻곤 했죠. 윤영이는 엄마 닮은 윤영이는 엄마 닮아서 그런지 갈수록 더 예뻐지네요. 윤영이 일하는 카페에 온 공장 사장. 윤영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시원한 커피 한 잔. 아 아니에요. 엄마도 잘 보살펴 주시는데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늦은 시간이 되어서도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선 것인데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봐도 윤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각 윤영은 이미 공장 사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뒤였죠.
공부 잘한다며. 그럼 생각도 깊겠지? 심각하면 니네 엄마 죽여버릴 거야. 자신의 엄마까지 해하려는 잔혹함에 윤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돌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말죠.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윤영. 조금이라도 먹지 그래.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사체 훼손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 내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죽은 금마랑 니랑 합의가 있었던 관계라 치자. 돈이든 아니면 뭐 엄마를 위한 부탁이든 간에. 죽은 금마가 살아 있었어야 뭐 대질신문이라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라도 쓰고 진실을 밝힐 텐데. 지금까지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정당방위는 보복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성폭행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는 사이고 또 어머니 문제로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라 현장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엄마가 안 다쳤으니까 상관없어요. 형을 받게 돼요.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도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더구나 학생 신분도 아니고 생일까지 지나서 소년수가 아닌 대인수로 일반 교도소로 가야 되고요. 신상을 공개하고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알아보는 게 무서워요. 안 할래요. 윤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죠. 그리고 뒤이어 엄마와 만나게 되는데 나 좀 봐봐. 엄마,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도움받지 말고. 이제 세상 사람들마저 엄마랑 나 불쌍하다 생각하면 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당했다는 성폭력에 대해선 소명해야 할 가해자 김철민의 사망으로 증거 불충분, 또한 방어가 아닌 공격과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참작할 여지는 충분하기에 피고 정윤영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재판 결과를 알게 된 경숙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냉혹한 현실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죠. 그저 서로를 껴안고 계속 울부짖는 것뿐. 결국 윤영은 교도소로 이감되고 맙니다. 방을 배정받고 교도소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신고해야지. 예쁘게 생겼네? 이름, 재학, 징역 몇 년인지 읽어봐.
제 이름은 신상은 나중에 듣고 쉬어야겠다. 쟤 쓰러지겠네. 짐 내려놓고 앉아 쉬어. 건드리지 말랬지! 아유 진짜. 너 진짜. 나무. 하지 마라. 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습관적 분노 폭발. 괜찮다. 얼굴에 피 나는데? 제발. 낯선 감옥에서의 밤이 지나고 윤영은 작업장에 가게 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뭡니까? 새로운 수영장가? 똑바로 대답 안 합니까? 네, 일하려고 왔습니다. 수임번호. 2037번입니다. 잘 기억해. 여기선 네 이름이고 주민번호니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윤영의 편은 아무도 없어 보였죠. 같은 곳의 수용자에게 전수 받도록. 굉장히 중요한 버튼 중에 하나고요. 아니 뭐 걸리적거리니까 사랑이한테 나가요. 꺼져. 꺼지라고. 힘들어하는 윤영에게 수감생들은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오. 아. 잘 쓰라. 감사합니다. 새 식구도 왔으니까 진수성찬하입시다. 이리 와. 이리 와. 왜? 아, 어머. 편하게 먹어. 응? 밖에 아니나 다 사람 사는 데야. 이래저래 뒤섞여 살다 보면 그녀이 그녀이고 저녀이 저녀이다. 근데 언니께서는 높은 분이세요? 왜 옷이 핑크색이에요? 아, 이 옷. 이 옷. 모범수. 가수 김범수 아니고 죄수 모범수. 나는 이거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개또라이가 무범수야? 핑크 딱 내 스타일인데. 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먹고 출력 준비들 해. 예. 수감생들의 배려에도 윤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는데 이를 보고 순재가 그녀의 옆에 다가오죠.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차가 내 새끼 죽이고 도망을 친 거야. 나중에 자수한 그놈 집에 불을 질렀다. 근데 내 때문에 5 식구가 다 타 죽었단다. 눈을 뜨면 죄책감이 내 목을 조르고 눈을 감으면 죽은 사람들이 내 목을 조른다. 혼자 끌어앉지 말고 편지를 쓰든 기도를 하든 뭐라도 뱉어내야 살 수가 있다. 엄마, 나 윤영이. 아프면 병원 꼭 가. 아낀다고 참지 말고. 그리고 난 잘 지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해주셔. 그렇게 윤영은 수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는데요.
편지는 어떻게 보내요? 줘다 물려놓으면은 소지라고 배식하는 친구들이 가져다 보낼 기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윤영은 극심한 고통에 일어나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그냥 누워 있어.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와서. 알고 있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임신한 사실 말이야. 수력의 의무실을 뛰쳐나와 무작정 밖으로 달려가는 윤영. 그녀의 현실을 일깨워주기. 단단히 잠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낳아야지. 그 애를 낳는 게 말이 되냐? 그 성폭행 당한 거니까 뭐 낙태 수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장하고 재판부 판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는 흉기로 지정된 도구로 뇌수가 넘치도록 때려 죽게 한 게 문제야. 엄마야. 그러다 보니까 정당방위가 아니고 상해치사의 판결이 난 거고. 모든 걸 단념한 듯 윤영은 엄마의 면회도 거절한 채 식음을 전폐하며 하루하루를 시리에 빠져 보내게 됩니다. 아가. 정미야. 정미 이게. 아유, 저좀 비키래. 죄송합니다. 오늘도 면회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면회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정을 알 리 없는 엄마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죠. 너 통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순재훈님이 갖다 주래. 반가워 자기들. 우리 방장 언니가 이쁜이랑 면담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나랑 화장실 좀 가자. 이번에 죽이면 6번째 살인인데 보고 싶나? 왜 그래 언니? 내가 우리 방 식구들 건들지 말랬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내 말 무시한 만큼은 아파야지. 뭐하는 짓이야? 1733. 너 그러다 애라도 떨어졌으면 살인이야. 좀 조용히 좀 살자.
차라리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보는 거 어떠노? 그렇게 국민 여론이 생긴다면은 아마 니한테 큰 도움이 될 기다. 죄송해요.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기도 그렇지만 네 일이 아직 어린데 하루라도 빨리 좀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서 5년보다 평생 숨어서 눈치 보고 사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정은 해주겠지만 어려서부터 살인도 하고 애도 가진 여자라고 다 알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시면 몸도 안 좋은 우리 엄마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충분히 힘드실 거예요. 교도소 측에선 윤영을 위해 편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여기 있는 외부 구매 물품들 다 개봉해서 쓸데없는 거 있나 확인 한번 해보고 이상 없으면 약품들은 의무과에, 그리고 여기 있는 편지들은 이렇게 각 거실마다 구분해서 교무과로 갖다 주면 돼. 이런 배려가 무색하게 윤영은 고통에 쓰러지고 맙니다. 몸무게가 한 300g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기는 엄마 마음을 알거든요. 엄마가 거부하니까 자꾸 뱃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변화가 없는 거고요. 바로 임신거부증이라는 증상이었죠. 6개월? 야, 씨. 아니 이게 배가 이렇게 홀쭉한데 6개월째래? 숨어있대요. 숨어? 뱃속에 애기가 숨는다고? 엄마 마음을 안 돼요. 어떡해. 엄마. 숨지 마. 아우 나 유산된 줄 알고 깜짝 놀리 걱정했잖아. 안 됐으니까 걱정해야지. 야이씨. 미라야, 이 막내 줘라. 아, 예. 막내야, 우리 막내 애기야. 아침까지 따뜻하게 자라. 어느새 시간은 흘러 재심날이 되었는데요. 검찰 측 논거하세요. 정당방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범위적으로 해석이 끝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칼을 들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총으로 쏴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을 때 과잉 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고가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배심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법의 논리이고 근간이며 사회 질서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피고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가 변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도 안 할 겁니까? 할게요. 저 사람 죽인 거 맞아요. 안 믿어주셔도 되는데 성폭행 당한 것도 맞아요.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판사님께서 5년을 살라면 살고 10년을 살라면 살게요. 시키시는 대로 살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열심히 살게요. 꿈꾼 것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 엄마한테 가서 살고 싶어요. 저 여기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선고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과 저희 재판부의 판결이 같습니다. 합의된 관계일지라도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정황은 명백하다. 따라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상해치사가 인정되는 바 피고 정윤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형기가 대폭 줄었기에 윤영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수감생들은 윤영을 축하해주며 이것저것 챙겨주는데요. 너 가져라. 정말요? 아까운 시간 허공에 버리지 말고 너 위해서 쓰라고. 저 혹시 전과자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나요? 소장님께 부탁해서 알아봤더니 출소하고 만 5년이 지나면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정말요? 코스모스가 보고 싶다 했던 윤영을 위해 수감생들은 화장실에 몰래 그림을 그려주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깜짝 선물까지 준비했는데요. 누구냐고! 수감생들의 배려에 표정이 한껏 밝아진 윤영.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는 나날이 계속해 지나갔고 자주 몸이 안 좋아져 의무실을 찾아가곤 했죠. 진통제 처방해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가. 참았다가 못 참겠으면 그때 먹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고통에 윤영은 몸부림치는데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편지를 걸어두고 결국 혼절하고 말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기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다 여기로 보내는 편지잖아. 정말 힘 안 주실 거예요? 이러다 산모도 아기도 둘 다 죽습니다. 더 밀어요 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혹시 돌아오지 못할까봐 이렇게 편지 남겨요. 보살펴 주셔서 그동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책도 많이 보고 대학교도 가보고 싶었는데 사람들한테 우리 언니라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언닌 좋은 사람이에요. 산모 상태는 어떤가요? 힘들겠지만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야죠. 다음 생엔 꼭 7살은 7살답게 15살은 15살답게 그렇게 살아줘. 엄마가 잘못했어. 넌 꼭 예쁜 소녀가 되어야 해.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열린 결말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윤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엔딩이었죠. 제가 생각하는 결말의 속은 윤영의 출산 도중 결국 아기가 죽어버렸고 그걸 슬퍼하며 소녀가 다 큰 모습을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영은 생명의 위험이 있긴 했지만 결국 살게 되었고 마지막 장면은 결국 원하던 대로 공무원이 되어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명확히 나온 장면이 없기에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정당방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칼을 든 강도를 야구방망이로 제압했다거나 또는 강도를 몸싸움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때린 것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마는 슬픈 현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곤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받도록 하루빨리 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